자, 이제 저희 34페이지를 합니다. 공급받는 자들의 의무에서요. 실제 보시면요, 공급받는 자분들이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받는 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에 관한 투기 억제 책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들. 자, 보시면요, 이들은 선정, 선정, 당첨되면은 큰 어떤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첨되고 난 이후 하고요, 또 당첨되기 전에도 보시면은요, 당첨되기 전에 보시면 또 사전 투기 행위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라 부릅니다. 당첨이라 부르는데, 선정되기 전과 후에 각기 부여하는 투기 방지 책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시면 나오는 이 사항이 뭐냐 하면요, 주택 공급 취소 교란 행위 금지. 이 말은요, 당첨되기 전에, 선정되기 전에 붙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라는 것은요, 이거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선 지위입니다. 우선 지위에 대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양도 금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적인 지위 양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 지위. 이 말은요,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지위가 여기 나옵니다. 타인보다 먼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위가 있어요. 요 지위들 허용된 경우 외에는 절대 양도 등 할 수 없다. 금지라고 하는 대원칙이 붙습니다. 해서 보시면 누구든지라는 것은요, 모든 시민 다 포함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법 하면요 뭡니까? 30세대 이상입니다.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만 말합니다. 여러분 29개 이하짜리 집들은요, 당첨되자 말자 피 붙어서 팔 수 있습니다. 아이유 집 있죠? 그거 150억짜리 당첨되자마자 아직 입주 안 했습니다. 입주 안 했는데 그 집요, 지금 벌써 피가 붙은 게 70억, 80억 붙어 있습니다.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이 법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급에서 이제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받거나 또 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지위를 양도하지 못한다. 아직 다 당첨도 안 되었는데 남들보다 먼저 당첨될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요 지위들 미리 피받고 팔 수 있습니다. 제일 흔히들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청약 통장,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청약, 부금, 예금, 또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수조, 요거요, 10년, 15년, 또 예치금액이 한 2천만원 좀 되어진다. 그러면요, 순위에 엄청 올라가죠. 요런 지위들, 전봇대에도 붙어 있죠. 입주 통장 삽니다, 팝니다. 벼룩신문에도 막 붙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웃어온 게, 그건 절대 또 양수하신 분뿐 아니고 알선하신 분도 다 처벌합니다.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고하면 다 걸립니다. 그거 다 걸립니다. 파신 분, 사신 분, 소개하신 분 다 걸린다니까. 중개사 다 걸립니다. 그걸 막 대놓고 광고하더라고요.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또 보시면 주택조합원지 있죠. 조합원지 나중에 배우시는데요. 요것은 지역과 직장조합원지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원래 원주인 소유자니까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과 직장조합은요, 이 위치가 좋은 지역조합원의 지위들은요, 피가 또 5천, 1억, 3억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합원지를 또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하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시는 주택상환사채 이번 시험에 나왔었죠. 주택으로 상환해준다고 약속하고 먼저 시행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우리가 어떤 아파트 메이커로 어떤 땅에 이 사업을 할 것인데 토지 계약금만 10%를 걸고 나중에 잔금이 지금 없다 해서 여기에 집을 지으면 우선적으로 입주권 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할인 분당 해주겠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요, 먼저 예치금이 옵니다. 이런 예치금 조건을 갖추면 되는데, 그것도 그 상환용 그 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인 입주권이 주어지니까 요것도 피받고 팔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하다 걸리면 안 됩니다. 또 기타 보시면 여러분들 무허가나 또 철거 예정서 있죠. 그러면 철거민들한테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줍니다. 이것도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에 포함이 된다 그죠. 철거되는 분들한테 지역에 그 인근에 보시면 짓는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권 준다 하면서 이쪽 지역 다 철거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어지고요. 여러분 이주 대책용 아파트 아시죠? 이주 대책용. 지금은 과거는 보시면 좀 성남 우리 구시가지가 전부 다 이 강남이라든지 이쪽 철거민들이 가서 원래 살았던 동네 아닙니까? 이같이 이주 대책용 아파트 지금은요 좋습니다. 지금은 그 철거하는 그 지역에 짓는 한 두 동을 지어가지고 줍니다. 좋아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지금 저 밑에 어딥니까? 우리 대치동 밑에 구룡마을 그분들이 버티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불을 칠도
막 내요. 불지도 해도 그 판다촌이지만 자기 산 집이 혼자 판다댁이 있으면 무조건 건물주인이다. 건물주인. 그럼 입주권 줍니다. 입주권 줘. 돈이 없다. 그러면 임대라도 줍니다. 주는데 그게 딱 버티면요. 은행에서 융자 딱 끼고 새 아파트 받으면 바로 그냥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이주 대책용 지위 요것도 이주 대책 아파트에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니까 버티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뭐 생활용지, 생태기다. 뭐 다 포함되거든요. 이런 지위들이 있습니다. 요 5개 지위죠. 하나, 둘, 셋, 넷, 5개. 요 지위들은요. 어떤 경우도 절대 매매, 정여, 또 기타 이전행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중요하죠. 사망을 하셔서 상속으로 인한 이전과 그 다음에 돈이 없다.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들 청약통장 담보대출하면요. 연리 2%짜리 그냥 거의 90% 이상 돈을 빌려줍니다. 통장 그 2천만 원 그거 깨가지고 팔아먹지 말고 그거 팔아먹지 말고 피 500, 1000만 원 받고 팔아먹지 말고 그냥 돈이 급하면 그 청약 통장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야겠지. 팔지 말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저당권 설정하는 것 외에는요. 일체 매매, 정여, 교환, 예약 전체가 다 안 됩니다. 전부 다 하면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요 지위 함부로 당첨되기 전에 있는 그 지위들 팔아먹지 마라. 제 처형이 요거 제가 맹석이 주택법규 강사인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10년짜리 청약 부금을 500만 원 받고 팔아먹었어. 저한테 걸렸어요. 벌금 500만 원 내고 지위 난리 묻고 내 속으로 만날 때마다 술 먹거든요. 같이 술 먹으면서 아이고 바보야 합니다. 지금도 10년 됐어요. 벌써 팔아본 지가. 지금부터 만나면 바보야 멍청하거든. 나이 나 한 살 어려. 한번 술 먹으면 반말합니다. 처형 쟤 머리에 깡통이지. 약 올립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또 저는 업자 많이 그 동료도 인천에서 팔아먹고 이양 팔아먹으려 강남에서 팔아먹고 한 5천만 원 받아먹지 500만 원 받아먹으려고 인천에서 거기서 팔아먹어. 지금 10정동에 거기서 지금 새 아파트 갔는데 저 임대 그거 가 있습니다. 지금 그 포스코에 아파트 있죠. 그 인천 거기 동암역 뒤에 저한테 말했으면 제가 알아서 이쪽 이어가지고 강남에 인생 역전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 바보처럼 말이야. 똥인 내가 20살 화가 나가지고 똥 들었어요. 지금까지 유지했으면 그거요 청약 통장만 팔아먹어도 2억짜리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했으면 25년짜리 이게 지금 3천만 원 5천만 원 되면요 강남 요 딱 와가지고 지역조합에 딱 찔러 넣어도 바로 일반 분야 1순위 아닙니까? 될 수 있는데 바보처럼 말이야. 이것만 보면 내가 화가 납니다. 그건 아니죠. 지역 조합과 직장 조합만 말합니다. 정비사업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투기갈지구 서울 강남에 있으면 이 재건축 조합은 설립되는 순간부터 그다음에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까지 그 이후에는 팔아먹지 못해요. 그 전에 팔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예. 원래 정비사업자업은 기본적으로 팔 수 있다가 기본 원칙인데 투기갈지구 안에 있으면 일정 기간 이후에는 팔지 못한다. 양도한 자 다 청산당한다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이건 지역과 직장조합만 해.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원래 원주인 건물이죠.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첨되기 전이다. 요것도 있죠. 당첨되고 난 이후에 당첨되었다. 당첨되면 전부 다 전매하려고 눈을 안 부리킵니까? 그죠? 예. 당첨이 딱 되고 난 이후에 선정되고 난 이후라 이거든요. 선정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 붙는 것이 전매 제한이란 것이 발생합니다. 전매는 금지 아닙니다. 전매 제한 기간만 전매 못하지 그 기간 끝나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라도. 해서 보시면 최대 10년까지 이내인데 지금은 다 단축이 되었어요. 지금 3년, 6개월, 또 1년 이렇게 다 단축이 되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올렸다가 지금 이건 계속 정책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단축도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 일대만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일지구 지금 많이 축소가 되었죠. 조정 대상지역 이것도 많이 축소가 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다 분양가 제한 받고요. 민간택지는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만 분양가 제한이 있는데 그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법은요 민간택지라는 말은 안 씁니다.
이번 주택건설 용지는 공공택지 아니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 부릅니다. 외택지. 그 아닌 택지가 전부 다 민간택지라 보면 됩니다. 민간택지는요, 일정한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 일정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전매 제한도 발생하고 기한도 크지 않습니다. 6개월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말고 공공재개발, 공적인 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임대를 많이 빼내는 혜택인데, 이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 그렇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40년짜리죠, 할부 기간. 요것들이 이제 요거에 딱 걸릴 때만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해서 요것은 이게 제일 길어요. 이것은 10년까지인데, 요거 10년까지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보시면요, 전부 다 3년, 1년, 6개월 또는 빵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요게 제일 긴데 10년짜리입니다. 40년까지 할부니까 10년까지 전매 제한 발생하고 또 5년 또 거주도 해야 됩니다. 또 거주무기간, 그건 짬뽕이 돼가지고 그건 볼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예. 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과거는 말입니다. 떴다방이 있어요. 떴다방 아시죠? 분양 홍보실 바로 앞에 보시면, 발표하는 날 보시면요, 떴다방 파라솔들이 쫙 있습니다. 떴다방 당첨권 그 번호 들고 나오면, 딱히 들고 나오면 바로 500만원 주면 딱히 교환. 아시죠? 젊은 분은 아마 모를걸요? 그게 없어진 지가 한 10년 되었는데, 젊은 분 아니십니까? 젊은 분 아니십니까? 아, 좀 연식이 좀 있으시구나. 저 젊은 분 맞잖아. 우리 나이에 젊다 하면 사자 초반 이하는 다 젊은으로 봅니다. 젊어 봐요. 40대 초반이면 진짜 할게 많죠, 날고 깁니다, 그죠? 제가 딱 40대 초반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40대 초반 하면 그죠? 어려 보이는데, 또 그 친구들은 자식이 있고, 그죠? 가정이 있는, 또 나이 많은 중년, 그게 아주 어깨가 무거운 그런 나이죠. 예. 어쨌든 간에, 그분들 정도 되는 이전에 있었죠. 있었는데요. 딱 거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능일까지는요, 전매할 수 있었어요. 딱히. 지금은 딱 막는 게 뭐냐면, 최초, 어떻습니까? 왜 이랬나? 이거 수정 안 했네? 공급 계약 체결 가능 이게 아닙니다. 이거 줄을 딱 끄세요. 또 하나도 어떻게 나오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또 나오나? 수정을 했는데, 또 이게, 제가 이게 또, 이게 보면 자기 책은요, 이 뒤에 봐도 잘 안 보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건 정확하게 바꿉니다. 선정된 날부터. 당첨된 날부터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당첨된 날부터입니다. 당첨된 날. 네. 그래서 이 당첨이 딱 되어도 공급계약, 분양계약 체결 가능일까지 보통요 한 4일 시간 주거든요. 그 텀을 다 없애서, 이건 과거 얘기다, 과거 얘기. 그래서 이때는 떴다방이 졌어요. 지금은요 없앤다 해서 선정된 날, 바로 당첨 발표한 순간부터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합니다. 자, 또 우리 한국은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에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개 되어 있는데, 다음에 기본서 나올 때 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런데, 전매제한기간 보시면 10년도 있고, 3년 또는 6개월, 1년 많습니다. 지금은요, 2년이 없어요. 다 보면 또 다시 정리 쫙 했는데, 지금 6개월, 또는 또는요, 1년, 또는 3년. 이게 단데 10년도 있습니다. 여기는 전매를 못해. 하지만 밑에 있는 이 경우는요, 무시하고 전매를 또 할 수 있다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뜨는 상이죠. 전매의 제한을 특례해서 다음에 경우는 전매 제한 기한 내에 때 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여기 사유가 쭉 나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항상 요거 1번 사항을 핑계를 많이 대죠.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와 군으로 생업상, 사업상 이사간다. 이거죠. 이사간다. 하면 다 그냥 집 팔고 싶다. 그러면요, 좀 이렇게 저 밑으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해놓고, 실제 또 임차를 따로 하시면 편법 많이 쓰고 있죠. 단 수도권으로 이사하십니다. 전매 못합니다. 가시려면 멀리 원주라든지, 또 가평이 강원도죠. 아, 그렇습니까? 아, 맞다. 섬 뭐야 그거? 남이섬은 강원도 춘천. 근데 거기 가평군 아십니까? 그 가평역 밑에 거기는 또 이제 가평이라. 그러니까 돈은 가평이 벌고, 땅은 춘천 해가지고 지금
그 시에서 여기 그 남인성이면 여기가 가평 그거거든요. 나루터 가평역이고 지금 이쪽에서 또 다리 놓아가지고 춘천에 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응? 다리를 넣어가지고 막 출입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가평 그 남이섬 가보면 사실 별거 없던데 저는 가보니까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뺑 돌면 끝 아닙니까? 네. 저 이거 한번 타고 싶었는데 그죠? 이거 쭉 타는 거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절대 안 타니까 저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쫙 하는 거 있습니다. 레일 바이크인가 쫙 타고 가는 거 짚라인 그거 타고 싶어요. 예. 제가 짚라인 잘 탑니다. 저는 저 군대에서도 말입니다. 항상 이 유교 갈 때 그 우리 짚라인 있잖아 짚라인 그거 다 피해. 난 제일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빨리 쉬거든요. 그 탈 동안 계속 그 PT 해야 되니까 제일 1번으로 해가지고 암벽을 타든 뭐 기어가든 1번으로 가야 통과해야 그 앉았으면 딱 앉았다 한 3-40분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의 이왕 탈거 빨리 타가지고 쉬는 게 낫지. 그 뒤에 피한다고 먼저 타라 계속 이거 푸시업 해야 되고 머리 박아야 되고 그죠? 먼저 맞아도 먼저 맞는다 이게죠. 여기입니다. 이런 얘기요. 상속받은 집이 좋았다 이사가겠다 할 때 할 수 있고 또 해외 이민 간다 또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등일 때 양도할 수가 있다랍니다. 또 혹시나요 배우자가 두 분 나옵니다. 두 분 나와요. 배우자한테 이혼한다 몽땅 주고 나올 수 있죠. 몽땅 주고 보통 뺏기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데 한 번씩 말입니다. 배우자한테 정리한다고 몽땅 줘버리면요 나중에 잘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줘라 일부만 정리해라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 대책용 아파트가 좀 좋은 곳이면 참 좋은데 자기 사업장이 자기 서울 시내 가운데인데 이주 아파트를 저기 가평해 준다. 너무 멀죠? 그럼 확인받고 전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주 대책용 아파트.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보시면 신용불량이다, 실적이다, 어려움이다.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집을 팔게 해준다. 라고 합니다. 또 국가나 공매 또는요 경매 등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주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당첨되고 난 이후에 제한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2질편 가시면요. 이제 국가에서도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분양가 제한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억제해서 서민들의 입주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딱 정해서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참 좋은 정책인데 또 반대로 보면요. 기회. 어떤 로또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지위도 주어진다 보면 돼요. 그래서 사업 주체 시행사들이 말입니다. 일반인한테 공급한다. 이 말은요.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은 특별 공급하지 않고 널리 공개 모집을 한다. 입니다. 공개 모집. 일반 공개 모집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30세대 이상이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다 일반 공급 대상이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딱 오픈해가지고 공개 모집을 딱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공공택지는요 30호 이상이면 전부 다 분양가 제한 다 받습니다. 공공택지,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라 부르는데 혼인들 주변에 많죠. 뭐 왕숙지구다, 무슨 진접지구다, 전부 다 보시면 여기다 포함된다 보면 돼요. 전부 다 분양가는 다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뭐냐? 민간택지예요. 민간택지. 이 민간택지인데 민간택지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만 이제 분양가 제한이 있습니다. 민간 택지일 때는 민간 사업자의 민간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 민간 아파트는요, 국토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 공고한 지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요 지역들 보시면 지금 요 지역도 포함되는데 요 지역에서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요, 이거 강남인데 강남에서 분양가 제한 안 하면 지금 시가가 평당 1억까지 쭉 나오는 게 많아. 그럼 이들이 분양가를 뭐 9천만 원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러면 과하겠죠. 근데 결국 제한해서 6천만 원, 5천만 원 다운 시켜놔도 이게 또 분양 치고 나면 또 회복을 쫙 해버리죠. 그러니까 로또가 발생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 있든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잘 뜹니다. 어떤 경우든 공공택지든 어디든 간에 관계없이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우리 도생이라 부르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자유구역 인천 어디입니까? 송도 등 가보시면요 외자 유치 이게 뭐냐 외국인 아파트 말합니다. 아파트 지을 때 보시면 분양가 제한이 없어요. 송도 가보시면 아파트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송도 연세대학교 캠퍼스 바로 옆에 송현아 바로 앞에 보시면요 아시죠? 송도 현대 아울렛 바로 앞에 보시면 현대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거기 바로 여기다 보면 돼요. 아이파크 그게 외국인 아파트인데 전부 다 한국인이 미국으로 시민권 얻어가지고 간 사람들이 다 샀죠. 해가지고 전세 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또 부산 해운대 가보시면 뭐 있습니까? 공항특구 바로 아주 보기 싫은 그 보기 좁니까? 보기 안 좁죠. 가뜩이나 옆에 보면 센텀시티에 보면 건물들이 막 70점 8층 막 꽉 있는데 더 끝에 해변가 끝에 103층짜리 아파트가 쫙 올라가 있습니다. LCT 바로 그거죠.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높이가 150m 이상일 때 이것도 분양가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등 있는데 천천히 이건 뭐 내년 9월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세요. 지금 막 외우시죠. 외우시지도 않고 외우신다. 100% 다 까먹습니다. 100% 다 까먹으면 외울 필요 없어요. 예. 자, 분양가의 구성입니다. 분양가면 크게 보시면 뭔가 택지비, 땅값하고 건축비로 이제 구성합니다. 구성해요. 자, 건축비는 사실 전국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건축비가 제일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비싼 곳이 어디다? 건축비 제일 비싼 곳이 한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나올 때 제일 비싼 곳이 서울? 아닙니다. 운송값을 배삭 제주도가 비싸죠. 더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울릉도 아파트 없죠. 그 한 번 싣고 가가지고 아파트 지어내 보십시오. 땅값도 센데 울릉도 땅값 셉니다. 센데 땅도 별로 많이 없죠. 좀 사나입니까? 거기서 아파트 짓는다 생각해보십시오. 이거 막 공사비가 이쪽 곱하기 2 나올 거면 2 지어봐야 분양성이 없다 이거죠. 아파트 없는 거죠. 제주도는 그래도 넓다 보니까 미리 수송을 엄청 해놓고 막 쌓여 있으니까 공사비가 조금 줄죠. 예. 자, 땅값이 큰 차이 납니다. 땅값이 제주도, 또 지방, 또 서울, 강남에서도 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땅값이 사실상 제일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이 딱 있는데 그 금액을 넘지 못하게 딱 제한하고요. 또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외부에다 공시를 해요. 이걸 다 외부에 공시가 뭡니까? 공개한다. 이게 공개한다. 공시해가지고 비교시킵니다. 그러면 딴 단지, 옆에 단지를 딱 보니까 평당 3,500에 했는데 이게 딱 그 3대1이야. 우리는 3,800을 해보면 이게 3대1이 안 되고 1.5대 1이면 좋은데 또 0.8대1, 0.2대1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딱 보고 나서 싸게 우리는 2,800에 해보자. 이렇게 막 계획을 막 세웁니다. 그래도 다 수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딱 공시하면 옆에 인근단지 분양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비교시켜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투기 억제가 또 나옵니다. 자, 투기 진짜 전매 제한을 막 합니다. 이런 제가 딱 확인해 가지고요, 이 전매를 딱 제한해버리고 또 과세 정책에서 조금 더 불리함을 줘가지고 투기를 못하게 막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야,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서울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절대로 안 정합니다. 선거제 공무원들이죠. 이거 정했다가요 표가 깎이니까 책임 안 지는 장관, 배째라 장관들이 주로 100%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심의 거쳐가지고 투기 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원래 원칙은요, 시군구 단위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야. 기본 원칙. 서울시 같으면 강남구, 서초구, 도봉구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구지만 저 인천시 보세요. 인천시 서구. 요 인천시 서구에 가보시면 신도시가 3개 있죠. 청라 신도시, 또 검단, 또 루원시티가 또 있습니다. 루원시티. 요거 빼고 나면요, 또 청라 저기 서구 가시면 서구 매립장이 있어요. 매립장. 매립장 좋은 거 안 좋은 거 싹 다 있죠. 매립장. 요 옆에도 있습니다. 원당지구라든지 있습니다. 그쪽하고요. 원당지구까지 좋아. 요 옆에 바로 밑에 보시면 뭐 주물 단지들이 있는 곳에 있는 이 땅값은요, 이것만 누가 싸게 줘도 안 삽니다. 이런 곳하고 여기하고 같은 구에 포함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투기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구분해서 지정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읍면동 단위로 지정합니다. 서울시도 보시면 투기가지고 강남 일대 다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 역삼동, 무슨 뭐 대치동 몇 개만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 단위로 아주 상세하게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대상 지역이 있어요, 후보지. 이런 지역이 딱 포함이 될 때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할 수 있다지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지역들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도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또 투기 과열 취급만치는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살살살 뭔가 좀 이 가격 상승폭이 좀 보인다 싶으면요, 투기 과열 취급 지정하기 전에 거기에 예비 단계로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지역을 딱 정해서 준해서 투기 관리에 준해서 또 전매 제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요건요 보시면, 요건 또 밑에 보시면 그 내용이 없나? 그 내용이 없네요. 없는데 요 지역은요 다시 이 위축 지역, 요 지역은 다시 위축 지역하고 과열지구, 위축지구, 과열지구 이렇게 구분해서 정한다. 특징인데 상세한 내용들은 기본 때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요 내용을 보십시오. 투기관리에 준해서 정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법의 우리 공급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칙에 가보시면요, 보칙입니다. 보칙에 가보시면 기타 사항이 또 몇 가지 나오고, 이 보칙에서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주로 한 문제는 꼭 뜹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요, 리모델링의 행위 절차가 나오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자금에서 특히 또 토지 상환, 주택 상환 사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하나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반값 아파트가 또 세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개, 물론 이번 시험 또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칙표는 보칙표는 사실 볼 게 없는데 이 법 보칙은 세 가지 중에서 한 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또 보셔야 된다, 아시면 돼요. 자, 저희가 리모델링을 아까 용어 정의 배웠고, 이거 할 때 보시면 조합을 슬립해서 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표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에 대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기본 계획은요, 보시면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 대수선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일부 정축도 하기도 한다랍니다. 정축 중에서 보시면은요, 그냥 평수만 늘릴 수도 있지만 요 안에 보시면 다시 세대수 늘린다, 세대수 증가시키는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 하면요,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 그쪽 일대의 교통평가도 해야 되고 각종 어떤 과밀화 심사를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딴 게 아니고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걸 할 때 과밀화 억제, 과밀 심사, 과밀화 등을 심사 등 하고, 요것들 각종 어떤 반응을 미리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이 아주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아파트가 많다 보면 되는데, 서울특별시, 강남, 지금 신축 말고 전부 다 보시면 40년, 50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가보시면 또 연식 된 아파트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가보시면 수원시, 또 요 성남시 가보시면 또 연식이 아마 40년 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요, 수립을 또 해야 돼. 그래서 항상 10년 단위로 길게 내어다보고 그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단지를 파악해서 다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줍니다. 또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들, 인구 50만이 안 된 시도 많죠. 여러분 저기 어정부시 가보시면 인구가 46만입니다. 6만. 인데 어정부 가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도시가 지은 지 꽤 됐죠. 그 도시 형성되기 몇백 년 되었으니까 도시가 좀 우중충해. 가보시면 신축 아파트도 많습니다. 근데 구축 아파트가 많아. 구축 아파트 가보시면 그 연식이 40년 된 아파트가 많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라 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포를 가보시면, 김포는 참 도시의 특징이, 그죠? 김포 딱 넘어가면 그 공장이 좀 보이고, 저 안쪽에 가면, 그죠? 그 다음에 농지가 쫙 보이죠? 농지 사이에 신축 아파트가 쫙 올라가 있죠? 도농이 딱 섞여져 있죠? 아파트는 다 새 아파트라. 근데 아파트를 벗어나면 다 허브의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필요성이 별로 없겠죠? 또 화성 가보세요. 화성 가보시면 화성이 인구 근 80만 점 100만 육박하는데, 화성 저기 동탄 다 새 아파트 아닙니까? 새 아파트 아니면 그 사이엔 전부 다 남양이든 뭐든 가보시면 그냥 황무지 아닙니까? 황무지.
그냥 노는 빳빳하가 아닙니까? 할 곳이 별로 없어. 그같이 대도시가 아닌 시, 또 의정부는 필요하니까 해라. 근데 김포는 48만인데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에서 판단해서 하란 것만 하면 된다. 라는 말도 뒤에 나올 겁니다. 또 지원센터. 이것은 구청 단계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더라. 이렇게 마시고 지금은 딱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이거죠. 이게 또 시험에 중요성이 있는 사항들이죠. 우리가 대수선도 할 수 있지만 정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큰 재개발 같은 걸 할 때 보면 안전진단이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정비사업들 다 안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할 때 합니다. 그 다음에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때 합니다. 2번 합니다. 2번에. 근데요, 2개 딱 반대입니다. 재건축은 건물이 튼튼해야 하는 것이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좋다. 반대입니다. 불량이다, 불량. TE 등급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리모델링 할 때는요, 구조를 딱 놔두고 그냥 청소만 조금 올리고 평수 키우기 때문에 안전해야 돼. 그래서 A, B, C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딱 반대거든요. 그래서 안전 진단할 때 보시면 대수술은 안 합니다. 그냥 똑같은 사이즈에서 벽만 터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별로 하진 않아요. 발코니 확장하고. 그러니까 여기 정축할 때가 문제다. 정축할 때 막 청수도 올라가겠다고 평수를 키우다 보니까 이 구조 안전 심사가 좀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정축을 하는 리모델링 요 할 때만 할자가 누구냐? 할자가 누구죠? 주로 거의 100%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주민들 100% 찬성을 한다. 그럼 대표이도 할 숫자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다 반대자가 있어가지고 조합을 설립하겠지만 이 조합들이 시군구청한테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진단 결과를 보고 나서 하자 말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 할 때 보시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의뢰합니다. 요 3개가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요,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이고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건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 그래서 민간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 공공은요, 국토안전관리원과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테 의뢰해서 이 진단 결과를 보고 나서 실시한다.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서울에서만요. 서울에 지금 등록이 되어지는 사업자가 약 한 400개 있습니다. 400개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건설사들 있죠. 건설사들 대부분 다 보시면요. 큰 대규모 사업자도 하겠지만 중소 건설사들 대부분 다 요거 다 하고 있어요. 이 사업장은 또 진단 의뢰하면 진단 직원들 보내가지고 측정하고 하면요. 한 3억, 4억, 5억씩 줘야 되니까 돈을 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민간회사. 자, 그래서 여기에 의뢰해서 진단 결과 보고 나서 하는데 이때 보시면요. 조합 척도 한 명을 딱 파견시킵니다. 누구냐? 조합 하려는 자. 또 조합에서 추천을 하는 건축구조 기술사를 보내어서 같이 실시하게 한다 등의 또 특징이 있는데 천천히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축할 때 한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과 보고한다.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결과가 딱 나오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거 건물이 위험하다. 판단되어서 이거 철거해서 재건축 사업하라 또는요 소규모 재건축하라 라고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정축하는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재건축 사업은요 우리 정비사업에 포함됩니다. 정비사업이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주간 개천 사업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것은 말입니다. 요것은 소규모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요. 이 2개 차이점은요. 200세대 아파트 단지 이상이 되어지면 재건축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요. 요 규모 미만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빈집법이 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까지 요 종류는 나와. 뉴타운법 가시면 요 종류는 3개 나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서 3개 나오고 또 합법 1개 더 있어요. 자율주택 정비사업도 하나 더 있습니다. 총 4개 사업이 여기 소규모 정비사업에 포함되는데 우리 법에는 3가지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3가지는 우리 범위에도 포함되어서 이번 시험에도 거의 답으로 뜬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사업은 다른 법에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4가지 중에서 1가지 사업이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정축하는, 규모 키우는 정축 리모델링 못하고 소규모 재건축 또는 재건축하라.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죠. 자, 지금 보시면 75%가 딱 나옵니다. 75%가 보이네요. 아까 저희가
자, 됐습니까? 보시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혹시 대수선을 하든 또요 요걸 정축을 하든 할 수 있고, 요거 하고자 할 때 보시면요 시행 주체가 누구냐? 100%가 다 찬성을 딱 하면은요 뭐 입주자 대표회의 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등이 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일부가 반대한다 할 때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때 보시면 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을 배웠습니다. 단지 전체가 다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전체에서는요 보시면 3분의 2, 3분의 2 각 동에서는 과반수 이걸 배웠고, 일부 동만 할 때 그 일부 동만 할 때는 일부 동 전체의 3분의 2, 3분의 2 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한 설립 인가 요건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 여기에 반대해도 인가받고 반대해도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조합원이 딱 되고 나서 이후에 또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합들이 또 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 리모델링 허가, 공사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혹시나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할 때 30개 이상 증가되어지면 그것도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이것이 원칙인데 세대수가 증가될 때 30개 이상 증가되어지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구할 때 허가 신청할 때 한 번 더 동의를 또 구합니다. 또 구해. 조합 설립할 때는 으쌰으쌰 좋은 마음에서 다 설립했습니다. 100% 다 찬성하죠. 우리 분담금이 없다. 그 평수만 크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 없이 나갔다 살다 오면 집이 커지고 새 아파트 돼가지고 집까지 폭등합니다. 좋겠죠. 근데 헛꿈이죠. 계획을 세워보세요. 뭐 공사비 올라가고 뭐 분담금이 처음에 막 1억 5천만 원 된다 해놓고 뒤에 가면 4억 내라 5억 내라 말까 근사에서 지금 저기 어딥니까? 저기 방배입니까? 저기 어디야? 어디야 저기 이문동, 이천동, 동부 이천동. 그거 보시면 우리가 저기 사당 어딥니까? 여기 현충원 넘어올 때 입구에 그 한마디 해놓고 하는 아파트 있죠? 리모델링. 그거 사장님 서 있어요. 공사비 2배 인상. 롯데에서 안 해주면 못한다 해가지고 딱 막아놨습니다. 그 주민들 기가 차죠. 분명히 처음에 한다 해놓고 하다가 공사비 집을 다 비워서 퇴거했는데 가야 되는데 3년 동안 더 지어. 입주 지연 3년. 난리 나죠.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거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할 때 한 번 더 동의 또 구해. 나중에 이분들 그 뒤에 처음에는 저기 뭐 하자고 했을 때는 막 좋다 했는데 해보니까 막 분담금 올라가니까 반대가 엄청 튀어나옵니다. 그럼 또 다시 조합 설립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설립해도 이때 분명히 분담금이 세대마다 해서 뭐 한 1.5기다 좋다 했는데 나중에 5억이다 6억이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허가 신청 못합니다. 동의 한 번 더 구해야 돼. 그래서 동의 또 구합니다. 보세요. 입주자 분들이 할 때는 계속 입주자 전체 동의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공사가 신청합니다. 또 대표회의가 할 때는요 소유자 전체 동의가 되어야 저기 공사가 신청합니다. 또 조합이 할 때죠. 조합이 할 때 조합 설립할 때는 전체가 다 할 때 3분의 2 과반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입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나오네요. 지금 나온 것이 뭐냐? 딱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리모델링 하려 하는 경우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또 동의 필요한데 그때는 전체에선 구분 소유자 75%로 바뀝니다. 각 동에서는요 50%로 바뀌고 일부 동만 할 때 그 동에 또 75% 이렇게 해서 75, 50, 75% 동의 한 번 더 받고 가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던 것이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75%, 50%, 75%다. 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유명한 동의 비율이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을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착공을 했어. 착공을 딱 했습니다. 했으면 이제 역시 이 경우도 이제 새 아파트가 되어졌으니까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를 받아야만이 입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리모델링을 위한 큰 그림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 비율 참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세요. 조합의 설립인지 이것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인지 구분을 꼭 하셔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그런 파트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또 등장을 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걸려 보시면 반값 아파트라고 합니다. 반값 아파트 가 보시면요, 대부분 다 바로 그냥 공사 입주할 때까지는 다 완납을 다 해야 되거든요. 원래 사용검사 받고 입주할 때까지는 잔금은 다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잔금이 또 대출도 좀 뭐 비율도 제한되고 해가지고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할부주택의 중에 반값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총 4개 있습니다. 40년짜리가 있고요. 반값 아파트 보시면 40년짜리 할부 기한이 있는 거 있고요. 30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짜리가 있고요. 10년짜리 할부 기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요 40년짜리가 뭐냐?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 시간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분양주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0년짜리는 뭐냐? 정비법에 보시면 나옵니다.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30년, 20년 선택인데 이것은요, 지분 적립형 공공 분양주택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30년, 20년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인데 공공분양을 말하고 공공분양. 그 다음에 지분형 주택은 10년짜리다. 해서 다 요 할부 기한이 요 안에 할부를 탁탁 요 기한 안에 다 반값 반은 일단 그래도 반은 있어야 될 거고 한 10년 동안 반값 반을 더 채워가지고 완전 소유권을 일체로 취득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는 요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반값 아파트의 일종이다.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4가지가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있어요. 다 우리 시험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요건 공공주택특별법, 요건 정비법에 나오고, 요건 주택법에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가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조금 남은 거 하고요. 관리법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